안녕하십니까. 인왕산TV 이홍종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홍보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부족해서 오늘 먼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단점, 폐해 등을 설명하고 문화적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프랑크푸르트 타입의 비판이라는 입장에서 컬처 워를 먼저 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컬처럴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컬처 워는 문화 전쟁이라고 번역되고 컬처럴 마르크시즘은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화적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르크시즘을 복습을 하면 유물론, 사회구성체론에서 마르크스는 사회는 하부구조, 물질, 경제, 생산 방식, 모드 오브 프로덕션이 상부 구조의 것들을 지배한다. 그래서 물질이 중요하다. 유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신자파는 물질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신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신자파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PC자파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학파, 오늘은 컬처럴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관한 책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 문화산업,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를 강조하고 문화산업을 강조하는 것, 특히 문화를 강조하는 것에 의해서 문화 전쟁을 한국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문화 전쟁, 역사 전쟁, 교육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과 북한, 한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이렇게 문화 전쟁을 하고 있죠. 최근에 중국의 공자학원의 문제점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 전쟁은 헌팅턴이 얘기하는 문화 충돌론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문화 전쟁은 좀 더 넓은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문명 충돌론도 결국은 문화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윤재근은 문화 교류는 거칠이고 그 실속은 치열한 문화 전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1996년에 문화 전쟁이라는 책에서도 여전히 문화 접촉은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문화는 강문화가 되어야 된다. 이 글은 주로 이제 국가 간입니다. 저는 아까 국내에서도 문화 전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국가가 문화 전쟁이니 경쟁력이니 문화 강국이니 하는 말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문화평론가 이재현은 한류에 관한 글에서 한류를 떠나서 말하건대 나는 문화 강국이라는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마찬가지의 강점에서 문화상품, 문화산업, 아트페어, 아트마켓 따위의 논리로만 예술이나 문화에 접근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상품이나 산업이나 시장의 관점에서 문화나 예술에 접근할 수 있겠지만 획일적인 것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재미있는 관점입니다. 이론적 타당성에 불문하고 문화전쟁이라는 말은 문화 부분의 격렬한 갈등을 묘사하기 위한 용도로 덜리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한결의 사설에 의해서 닥쳐온 문화정쟁, 정부 전략이 아쉽다.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협약과 관련 문제는 코앞에 다가온 전 지구적 문화 전쟁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전략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런 전략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요. 강준만 씨가 쓴 논술 사전에서 따왔습니다. 문화적 마르크시즘은 무엇인가? 크리스 칼톤이라는 학자가 쓴 What is Cultural Marxism이라는
그걸 번역한 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따왔습니다. 문화적 정통 마르크시즘에서 말하는 문화,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마르크주의, 신자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젊은 좌파들은 소위 사회정의 전사들에 대한 멸절 의미로 담고 있는 용어로 이해되었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는 명백하게 마르크스주의 역사이론의 종이다. 아류다. 뭐는 뜻이요? 그래서 문화적 마르크시즘은 파괴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적인 바탕은 파괴다. 디스트로이 더 가족을 파괴하고 사회재산을 파괴하고 종교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한다. 이게 마르크시즘의 원래 것이죠. 원래 목표들이죠. 정통 마르크시즘 역사이론 세 가지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인간의 사회는 고대사회, 봉건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라는 세 시대로 구별된다. 제가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르크스주의는 해결과 마찬가지로 역사주의자다. 역사는 발전한다고 본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적 변증법에 의해서 물질을 강조해갖고 발전한다고 얘기했고, 해결은 정신적인 면에서 역사는 발전한다고 봤죠. 이해했죠. 그리고 생산의 물질적 힘이 보이지 않는 운동력으로서 시대를 규정하고 역사를 진보로 이끈다. 예컨대 봉건 시대는 토지와 농노가, 자본주의 시대에는 제조업, 임금 노동자가 생산의 물질적 힘의 역할을 담당한다. 생산의 물질적 힘 개념에서 마르크스 역사의 두 번째 주요 요소인 계급의식이 덜치된다. 각 시대의 계급 구조는 내부 무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즉 봉건 시대의 지주와 농노, 자본주의 시대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경제적 모순으로 생산된 계급들이다. 이 경제적 모순은 결국 계급 투쟁으로 이어지고 하층 계급이 사회를 전복시켜 역사는 다음 단계로 진보하게 된다. 여기서 모순을 얘기할 때 이제 노동가치설을 얘기해야 되는데, 노동가치설의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효용가치설이 나왔고, 노동자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 경제적 모순은 결국 계급 투쟁으로 이어지고 하층 계급이 사회를 전복시켜 역사는 다음 단계로 진보하게 된다. 제가 막스가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막스의 이론이 모순적인 게 있어요. 결국 계급 투쟁, 사회가 전복되었고 계급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완성된다. 필연적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어서 진보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막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전위 계급의 아방가르들의 그런 선도적 투자가 필요하다. 단기적인 독재라도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막스 얘기가 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는 망한다라고 하면서 또 자본주의를 또 빨리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망하게 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든가 단기간의 독재라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단기간 독재가 장기화됐죠. 그래서 노동 귀족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요 요소는 결정론 사상이다. 이전 사회 단계에서 다음 사회 단계로 진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필연성 때문에 결국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역사의 최종 발전 단계 사회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현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대체로 마르크스의 역사 이론의 상당 부분 역사적 결정론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급투쟁 이론은 오늘날까지 끝까지 살아남아 현대적 마르크스주의의 기타 좌파사의 핵심 요소로 군림하고 있다. 계급투쟁, 강경파는 혁명, 자본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또 온건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갖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계급투쟁이라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마르크스 계급 분석의 한 양태로 이해할 수 있을까? 우선
마르크스의 계급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착취 개념인데 이는 경제학적 용어이므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면 착취를 중심에 두지 않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신자파들은 문화적인 마르크스주의에서 설명하면서도 문화 면에서도 착취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대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비교적 덜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E.P. 톰슨의 견해이다. 톰슨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마르크스 계급론에 수정을 가했다. 계급의 문화적 요소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신자파의 특징이죠. 신자파는 아까 말씀드린 물질 플러스 정신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마르크스의 본래 주장처럼 계급의식은 경제력에 의해서만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요인 역시 작용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물질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거 무시하면 안 된다. 신자파의 특징입니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아마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가능과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의 행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 톨러랑스 제가 써놨어야 되는데 톨러랑스, 간용이라고 하죠. 톨러랑스는 불란서 말이고 톨러런스죠. 간용. 그것이 이제 폴리티컬 톨러런스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는 불가능, 탄력성이 없는 것이고 폭력을 행사, 그러니까 목적으로 수단을 합리화시키는 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불가피하다. 자본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전쟁 불가피론 그런 걸 얘기하는 강경한 마르크시즘의 폐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와 학파와 컬처럴 마르크시즘은 아까 다시 정리하면 신자파라고 볼 수 있는데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신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컬처럴워가 문화 전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그야말로 지금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정교조에 의한 좌파적인 종북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잘못된 교육, 문화, 역사 교육 이런 것이 문제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렇죠. 이런 사이버 세계, 해킹에 관련된 것에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딜까요? 중국일까요? 북한일까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국이 ICT의 세계 패권을 갖고 있지 아직도. 그것이 인터넷이나 문화나 미디어나 패권을 갖고 있죠. 그런 미국이 갖고 있는 네 가지 패권을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핵을 포함한 군사력적인 패권, 그 다음에 금융을 포함한 경제적인 패권, 그 다음에 에너지 패권, 그런 세 가지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문화 전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고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